어제는 마이크론의 시간의 급등도 오라클의 악재로 우리 시장에는 크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 미국 증시가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오라클, 이 금쪽이라고 불리는 오쪽이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살려낸 투심. 오늘 AI 기술주 우리 국내 종목들은 어디까지 반등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금요일장 주요 포인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프리마켓 시세에서 일단 반도체 분위기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1.5%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이번 주 내내 5일선과 20일선을 아슬아슬하지만 그래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정규장 이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요. SK하이닉스는 계속되는 NXT에서의 거래 금지로 인해서 정규장에서의 분위기 반전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어제도 하이닉스 장중 분위기 탄력적이었었고요. 종가상으로는 보합권 마감이 되면서 역시 20일선을 이탈하며 불안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크론발 강세 움직임, 강하게 55만 원 그 위쪽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2차전지 어제 분위기 험악했는데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1.5%의 반등을, LG엔솔도 소폭의 상승 움직임으로 일단은 하락이 진정됐다는 것이 프리마켓 시세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가 또 자동차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프리마켓 시세에서 자동차와 자율주행 강세입니다. 현대차 1%의 상승 움직임 타면서 최근 들어 SDB,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로봇 모멘텀 장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반영되는 분위기 주시하시죠.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 움직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나 하락, 다시금 살아난 분위기를 읽어볼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펩트론만 0.6%가량의 약세, 간밤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임상 긍정적 효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만 관련 종목들 안에서는 엇갈린 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리노공업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반도체 기술주 분위기 좋네요. 자, 다음은 거래량을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입니다. 삼성전자의 거래 집중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소부장단에서도 같이 반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삼성중공업 포함의 조선주들도 프리마켓 시세에서 강세고요. 자율주행 좋다 말씀드렸는데요. 퓨런티어, HL, 만도 강세, 로봇과 함께 지켜보시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어디까지 강세일까요? 최근 들어서 주요 투자했던 포트폴리오가 이제는 수익으로 가시화되는 국면이다. 여기에 곧 상장할 세미파이브와 스페이스X 기대감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주요 포인트 넘어갑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론입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호실적의 시간의 거래에서 급반등했던 분위기를 K반도체 쪽에서 어제 정규장 분위기 다 같이 이끌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안에서 간밤에 다 같이 올라준 AI 기술주들의 반등은 상당히 반가운데요. 사실 변한 건 투심밖에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 마이크론 10% 날아 올랐습니다. 증권사에서는 호실적 발표, 더불어서 자신감 넘치는 가이던스, 자본 지출까지 더해져서 내년도까지 메모리 사이클 중심으로 한 호실적이 기대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에서는 목표 주가를 $300까지 높여 잡으면서 이제 $200 그 언저 위쪽으로 상당히 높은 밸류를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0.9% 상승으로 일단은 최근 들어서 하락이 계속 진행됐었는데 하락은 진정된 모양이고요. 지난주에 실적 발표 같이 나온 브로드컴도 함께 반등을 도모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엔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개별 재료들도 반영이 됐습니다. 일단 DS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 나왔습니다. 금쪽 같은 오라클, 다른 AI 종목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라는 리포트였습니다. 최근 들어 오라클 쪽에서 현금 흐름이 너무 약화되고 있고 부채를 도모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 맞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었죠. 그래서 주가 하락을 야기하며 AI 관련 종목들도 다 같이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을 2주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DS투자증권에서는 AI 산업 전체에 걸친 전반적인 악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개별주들 안에서 AI 투자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이제 자본력 있고 이렇게 단단하게 자기 자본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펼쳐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오라클로 인해서 다 같이 조정을 받았던 밸류 부담이 약화된, 완화된 기술주들에 다시 매수해야 할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국내 메모리 업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이크론 실적에서 보여줬던 이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강한 시그널은 이제 곧 발표가 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해서 $300까지 가능해? 그렇다면 퍼밸류 어디까지 프리미엄을 줄 수 있을까? 이와 함께 키 맞추기를 이어갈 IT 투톱의 국내 토종 종목에도 관심을 가져봐야 할 때입니다. 사실 어제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에는 하이닉스가 정규장의 상승을 이끌고 가다가 결국은 IT 투톱이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간밤 정규장에서 날아오른 마이크론과의 키 맞추기가 이어진다면 과연 어디까지 반격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분기 매출액, 분기 영업이익, 이번에 발표될 성적표에 대한 예상치 적어드렸고요. 중요한 건 내년 가이던스인데 보시면 상당합니다. 연간 영업이익 삼성전자 100조 원, 그 넘어 110조 원을 넘어갈 것으로 봤고 최대치로 봤을 때 하이닉스도 170조 원 가능해라는 시나리오들이 최근 추정치 상향 조정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안 좋았었던 DS 부분에 대한 회복력을 끌어올리면서 HBM 점유율도 내년도에는 30% 이상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개장 중계 때도 여러 차례 전해드리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중기적으로는 하이닉스의 방향성을 둔 이런 출연자분들의 전략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안에서 전략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퍼밸류 압도적으로 마이크론 대비 쌉니다. YTD로 이제 마이크론이 200%까지 올라오고 있는 이 분위기 삼성전자 뒤따라갈 수 있을지 보시죠. 차트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16만 원 이상까지도 포트폴리오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 1.5%의 상승으로 시가 대비 한 번의 출렁임 딛고 상승 움직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규장 기대감을 자아내도 될 분위기일까요? 하이닉스는 프리마켓 시세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흐름 보여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1선 깼다가 회복했다가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지켜내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돌파 가능성은 어디까지 열어둬야 될지 중단기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AI를 둘러싸고 AI 내러티브가 다시금 살아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짚고 갈 텐데요. 일단 미국에서도 제네시스 미션 출범했고 한국에서도 K-엔비디아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GPU 확보를 통해 이제 들어간다라는 내용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투심을 다시 이끌 만한 재료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네시스 미션은 11월 24일에 이제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써 AI 기반의 미국 과학기술의 패권을 주도하는 이 육성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업데이트된 내용은 엔비디아가 주요 기업으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산학연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빅테크들이 같이 이렇게 연구에 들어갈 것으로는 예상이 됐는데 콕 집어서 이렇게 파트너가 MOU 체결이 나온 건 처음이라서요. 엔비디아 미국 에너지부와 MOU 체결했다는 측면에서 간밤의 반등 움직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이렇게 제네시스 미션과 더불어 한국에서도 K-엔비디아를 육성하겠다는 프로젝트의 본격화에 들어가 있는데요. 얼마 전 깐부 회동을 통해 GPU를 우리가 확보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AI 반도체, 더불어서 양자 컴퓨터, 더불어 AI 국가 반도체, 데이터 센터까지 이 확보한 GPU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정부 모멘텀 안팎으로 줬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죠. 자, 안팎으로 좋은 건 반도체뿐만 아닙니다. 반도체 기술주가 살아난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까지 봤을 때 가장 명확한 모멘텀, 우주도 지속성을 갖고 달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료도 호재 만발입니다. 간밤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쏘아오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달로 갑니다.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우주에 핵무기, 원자로 배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요. 큰 틀에서 본다면 이제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 앞서 보신 것처럼 제네시스 미션에도 같은 맥락이죠. 국가 안보를 위해 우주를 적극 활용할 거다. 2028년까지 73조 원의 추가 투자를 유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을 쭉 보시면 달 탐사 프로젝트, 이 아르테미스를 통해서 2028년까지 미국인이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가서 달에 착륙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미국의 본토 방어를 위해서 미사일 방어 제
세계. 최근 들어 계속 나오는 모멘텀,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골든돔 방어 체계와 관련된 내용이 우주 관련주를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내용도 가장 가까운 이벤트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달 표면 궤도의 원자로를 발사해서 전력망을 구축하는 프로그램까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 우주 데이터 센터, 우주 정거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가시화될 2026년을 기대해 보시죠. 그리고 안쪽으로도 개별 재료가 있습니다. 브라질 시간으로 19일, 우리 시간으로 20일 새벽 3시 45분. 얼마 전에 누리호 4차 발사에 이어서 개별적으로 민간 기업이 이렇게 상업용 발사체의 첫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노스페이스인데요.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해외 위성 사업의 수주를 받아 실제 발사에 들어가는 건 처음입니다. 메리츠증권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과정보다는 무엇보다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 민간 소형 발사체 기업들 17곳이 있는데 18곳이 있는데요. 이 중에 성공 사례, 그러니까 처음 발사에서 성공하는 사례는 38%에 그치고요. 중국 기업 빼면 실제 성공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참 어려운 목표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두 차례 연기가 있었죠. 11월 그리고 얼마 전. 그래서 이제는 모두 발사 준비를 마치고 20일 쏘아 올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발사 성공 시에 큰 보상,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그랬다시피 중량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중국 기업, 미국 기업, 작은 소형 발사체 성공 시에 1억 넘게 기업가치 평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첫 번째 사례,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발사를 통해 기업가치 재평가의 기회로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단 발사체, 그리고 옆에 한빛 나노, 이 발사체에 대한 설명도 함께 첨부를 해드렸는데요.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YTD로 봤을 때 31%, 12월에도 저점 대비 빠르게 한 7,000원에서 13,000원까지 반등을 두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 스페이스 X 모멘텀으로 날아간 다른 우주 관련주 대비로는 아직 여력이 그리 크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22,500원의 목표가까지는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HVM 83% 올랐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20% 올랐고 12월 내내 달려갔던 이들 종목들 오늘 다시 한번 같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도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이노스페이스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주인공인데요. 꼭 성공하기를 응원하면서 4%가량 상승으로 일단은 내일 즈음에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기대가 많고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HVM 같은 경우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도 확인되면서 12월 내내 가장 크게 오른 스페이스 X 관련주는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 정규장에서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오히려 강한 쪽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지금 6% 가깝게 상승하면서 우주 관련주 안에서도 또 하나의 순환매가 관찰된다면 그다음 넥스트 우주 핵심 종목은 누구일지 같이 따라가 보시죠. 마지막으로 오늘도 개별주 데이일까요? 일단 프리마켓 시세에서 관찰되고 있는 종목들의 재료들 모아봤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스 어제 애프터 시간에 좋았는데요. 투자 유치를 통해서 새롭게 기업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바이오 개별주입니다. 10%가량 상승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등락은 계속 바뀔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오토웨버는 어제 단독 보도를 통해 나온 내용이라 팩트체크 필요한데요. 이제 현대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CES에서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 시연 있을 거다라고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 산하에 있는 현대오토웨버도 SDB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기업 재편에 들어간다라는 모멘텀으로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재평가 가능할지 보셔야겠어요. 미래에셋 벤처투자는 지금 한양증권에 얼마 전에 나왔던 리포트인데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 수혜.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벤처투자와 관련된 창투사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우리가 이전에 씨를 뿌려두었던 이런 종목들을 이제 걷어가는 회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9일에 상장할 반도체, 에이직 반도체 세미파이브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한 30억 원 정도의 투자 수익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스페이스 X와 관련돼서도 핵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재평가 기대가 있습니다. 리포트 효과 받은 NH투자증권도 지금 상승세, 10년 만에 재개되는 토지 개발 기대감 갖고 목표가 16,000원까지 보자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단기간에 다시금 조정을 받고 오늘 반등을 도모하는데요. 다시 직전 고점도 뚫어낼 수 있을까요? 이들 종목들 정규장까지의 힘 어느 정도일까요?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반도체가 되살아나면 개별주에서 수급이 또 빠질까요? 오늘 금요일장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양지수는 빨간불로 출발 앞두고 있고요. 4009선, 902선 출발 대기입니다. 불금을 기대합니다. 김투성 ISF 본부장,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김태성 본부장님. 네. 똑같은 재료를 갖고 다른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고민입니다. 네. 일단 달라진 건 투심뿐인가? AI 반도체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 살아났단 말이죠. 어제 반응이 미미했던 국내 반도체 주가 여기에 뒤따라가면 우리는 좀 더 공격적으로 오늘 반도체를 담아야 되나요? 일단 오늘 이벤트 일정이 하나 더 있죠. BOJ 금리 인상에 네. 대한 결과 발표를 받아야 되는 우리나라 본장 일정을 생각을 해보면 오전보다는 저는 오후에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도 그렇고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드렸던 건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종목의 선택 고민,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뭐 타이밍에 대한 고민, 이 세 가지를 고민을 하는데 저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한 번 더 죄송합니다. 강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플러스 환율 수익까지도 계산을 해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더 큰 수익을 받아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생겼으니 반도체 IT가 주도주임은 여전히 확실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타이밍에 대한 고민 아니면 종목 선택에 대한 고민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반도체 소재냐, 부품이냐, 장비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보기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40, SK하이닉스 40, 나머지 20%는 기판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짧은 변동성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쪽에서 이스페타 시세라든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쪽을 좀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길게 보셨을 때는 대형주와 플러스 기판을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또 TP 상향 조정 나온 대덕전자도 2%가량의 상승 움직임 타고 있습니다. 전자 40, 하이닉스 40, 기판 20이요. 알겠습니다. 정규장 분위기에서 조금 변동이 있을지도 체크해 볼게요. 일단 종목과 타이밍만 고민하면 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정태근 이사님께 우주 관련주 여쭤보겠습니다. 변동성 관찰되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주 관련주가 반도체 쉴 때 좀 강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네. 반도체 반등해도 우주 날아갈 수 있을까? 재료는 좋아 보이거든요. 종목을 오늘 어떻게 압축하는 게 유리할까요? 저는 사실 우주항공 이제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린 게 네. 그 우주항공이라기보다는 스페이스X가 상장하기 때문에 IPO 테마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좀 짧게 봐야된다고 언급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행정명령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IPO 테마가 아니라 우주항공 이제 모멘텀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산업 드네요. 확장 테마.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단순히 스페이스X 관련 연관된 종목이 아니라 일단 실적으로 이제 이 우주 산업과 연관돼서 그러니까 그 우주 로켓과 연관돼서 일단 그 연결고리에 있는 기업들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캐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나사라든지 보잉 쪽 이제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적 연관성 있는 종목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게 되면 나노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이스X 관련돼 가지고 이제 캐필러 샘플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어떤 납품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 중심에서는 조금 더 시세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전략을 저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스페이스X 이야기 그 IPO 테마로 갔던 게 HVM 스피어였잖아요.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하고. 네, 미래에셋까지. 그러면 지금 핵심주로 볼 수 있는 건 바뀌어서 이제 캠코와 나노팀 이렇게 좀 확장해서 다 같이 보자는 거예요? 네, 일단은 후보군은 그렇게 놓고 있고 네. 아마 오늘 또 그 트럼프 행정명령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시세 강한 놈이 나오게 되면은 네. 또 그쪽에 대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될지에 대한 부분도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이 완전히 빼앗길 가능성보다는 일단 좀 확장된 움직임에 관심 가져주셨거든요. 제일 센 종목 누굴까요? 정규장에서 한 번 더 골라보죠. 바이오는 개별 재료로 뜨겁습니다. 오름테라퓨틱스 지금 급등 움직임이 호가에서도 관찰됩니다. 정규장 분위기 계속 이어가게 되면 어떻게요? 들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개별 투자 소식이 나왔을 때 좀 더 홀딩하면서
좀 더 TP를 높여 잡아도 되는 자리라고 보세요? 일단 오름 테라퓨틱스가 조달한 금액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까지 크진 않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조인데 지금 조달한 금액이 이제 1,450억 정도. 뭐 1,450억이 너는 그럼 안 크냐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예. 이들의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그렇게 또 큰 규모는 아니다 그래요. 보니 아무래도 이제 오늘 추가 상승 이후에 윗꼬리가 좀 달릴 수도 있으면 우리가 감안을 하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타이밍 자체가 네. 이 테크주들이 좀 쉬어갈 때 나왔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아마 반도체 쪽으로의 관심이 굉장히 크게 쏠릴 가능성이 높아서 오름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한 기대보다는 약간의 변동성을 조금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전체적으로 알지노빅스의 상한가가 언제 풀리느냐가 변수일 것 같습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상한가에 안착한 다음에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급이 이렇게 낙수 효과를 좀 보일 만한 요소는 많이 적어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상한가가 풀렸을 때 어디 쪽이 이제 빠르게 움직이느냐, 이 부분을 오늘 장중에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새내기주인 알지노믹스의 또 상한가 움직임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분위기는 굉장히 좀 쏠려가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개별 재료로 저희 리포트 효과 받고 있는 오늘 서부 T&D랑 GS, P&L 관련해서도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사실 이쪽 호텔 쪽이 강하게 올라갔다가 재개발 모멘텀으로 고점 찍고 지금 조정받았잖아요. 정태근 이사님, 서부 T&D요. 지금 15,000원에서 12,000원 단기 조정, 5일선 아래에서는 다시 공략이 가능한 자리라고 보세요? 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그 재개발 관련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말 그대로 테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이슈로 인해서 일단 급등이 나왔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부 T&D라든지 GS P&L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한번 우스갯소리를 드렸던 부분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대규모 관광객이 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돈이 두 군데는 꼭 돈을 벌 거라 생각이 드는 부분이 전세버스하고 호텔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5성급보다는 그 아랫단에 이제 신라스테이 같은 3성급, 4성급 쪽으로 그분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서부 T&D하고 GS P&L이 그쪽에 수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제 원동력은 지금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한일령 에 대한 수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서부 T&D도 그렇고 GS P&L도 그렇고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 그 반사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계속 볼만한 이유는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기대 가져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로 가겠습니다. 개장 2분 남겨두고 정태근 이사님 파이넴텍 주셨습니다. 네. 다시 봐요, 이 폴더블 부품주들. 네. 그 이번에 트라이폴드 보니까 좀 사고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좋게 나왔는데 이제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도 바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넴텍은 국내뿐만 아니라 뭐 이제 북미 쪽 고객사라고 하는데 당연히 애플밖에 없겠죠. 그래서 애플 쪽의 고객사를 확보하게 되면서 내년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 뭐 초도 물량이 한 800만 대 정도 예상이 되는데 거기 한 600만 대 정도 내장 힌지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제 내년에 좋아질 부분의 기대감들로 인해서 좀 주가 좀 바닥을 다지고 이제부터는 좀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도 보게 되면은 일단 어쨌든 최근에 이제 9,200원대 가격대를 어쨌든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을 동시에 뚫게 되면서 어쨌든 단기 추세를 돌주면 어떤 기반도 좀 만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게 차트 매력도고요. 일단 매수가는 일단 1,200원 이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2,000원인데 일단 12,000원은 최종 목표가라기보다는 저는 분기점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보시고 손절가는 9,250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21선도 돌파가 나왔네요. 중기 이평선을 통해 탄탄하게 차트적으로도 매력적이어 보이고요. 다시 봐야 될 파이넴텍 12,000원 TP 주셨습니다. 하이닉스가 호가상으로 2%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수 탄력 더하고 있는데요. 시장 문 바로 열겠습니다.